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대타이완 32% 상호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합니다. 타이완 경제장관은 뉴타이완 달러 880억 지원금으로 제1단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페이 증시는 오늘 1068포인트 하락했고 TSMC 주가는 뉴타이완 달러 800원 선이 무너졌으며 주요 전자 반도체 관련 대형 기업 주식도 하정가 내지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가안전국은 중공의 통일전선 침투를 두절하기 위해 양안 인민관계조례를 법무부와 논의해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와 대륙위원회는 중국인 배우자가 원래의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재 타이완 내의 거류와 호적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타이완 내 중국인 배우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관광객 개방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장관은 중국 이외의 국제 여행객을 유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상호 관세 조치가 타이페이 시간 오늘 4월 9일 발효했습니다. 경제장관 고즈회는 우리 전통산업과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전자산업, 서버,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며 정부가 투입한 뉴타이완 달러 880억, 한화약 8조 9천여억 원 특별 예산금의 지원으로 제1단계 충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만약 타이완 미국 간의談判 결과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장관은 오늘 입법원 경제위원회의 초청으로 미국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답변할 때 이상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위원회에 초청된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류징칭은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정부에서 최고 관세 35%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타이완 미국 간의 산업은 긴밀한 상호 관계를 지니고 있고 상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타이완 미국 관계가 양호한 시점이라 미국과談判할 수 있는 타이완의 우세가 반드시 존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66개 국가가 미국과談判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신은 타이완이 미국과談判을 전개할 수 있는 순서는 비교적 앞순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발전위원장은 상호관세 32%라는 상황 아래서 0.43%포인트 내지 1.61%포인트의 우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입힐 것이라 올해 타이완 경제 성장률은 3%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11% 내지 50%의 미국발 상호 관세 폭탄이 오늘 4월 9일 발효했고 대중국 관세는 104%까지 높였습니다. 타이완의 국가금융안전기금은 오늘 주식시장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1,0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날 타이페이 증시는 1,068.19포인트 하락한 17,391.7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 하락폭은 5.79%, 거래 금액은 뉴타이완 달러 5,666억여 원, 한화약 25조 4천여억 원이며 총 472개 상장 주식과 426개 장외 주식 총 898개 주식이 모두 하종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어제의 770개 주식 하종가 기록보다 100여 개가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타이완의 대형 주식에 속하는 TSMC는 오전장에 이미 뉴타이완 달러 800원 선이 무너지며 뉴타이완 달러 785원, 한화약 35,199원까지 떨어졌고 홍하이 폭스콘은 연속 3일째 하종가를 기록하며 한화약
5,044원으로, 미디어텍은 한화약 53,135원, 따리광은 한화약 8,712원, 퀀타는 한화약 8,004원으로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신탁 관계자는 높은 관세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국제 증시가 연일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가 쇠퇴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국제 증시가 보편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폭락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문제이며 글로벌 투자 시장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부정적인 면의 충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타이완에서 여러 건의 간첩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포섭된 대상은 현 여당 소속 정부 및 국회 내부에도 존재하며 현임과 태역 장병의 경우 전체 간첩 사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에는 오늘 4월 9일 발표에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초당적이며 전면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국가안전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중공의 대타이완 통일전선이나 침투를 두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국장은 오늘 이 법안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및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진행할 때 이상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래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공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시점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38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개방하며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타이완인과의 혼인관계로 타이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배우자들은 내정부 이민서가 보내온 3개월 이내에 원국적 상실 증명 제출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최근 중국인 배우자가 무력 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유로 추방당한 후 지속된 정치적인 스탠스는 아닌지 하는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서 부서장 전지엔청과 대륙위원회 부주미원 량원지에는 오늘 4월 9일 이 법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민서 부서장은 이 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의 조청으로 대정부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양안 인민관계조례 구조의 1에서 타이완 지역 인민은 대륙 지역에 호적을 두거나 대륙 지역의 여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인 배우자가 원국적 상실을 해야만 타이완 내에서의 정거, 허가 및 호적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와 호적 등록 모두 말소된다며 이는 양안관계조례 구조의 1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만약 2004년 이전에 타이완 신분을 취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중국 신분을 상실한 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이완의 신분이 말소된다는 건 법률에서 확실하게 규정한 것이라 더 이상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신분 관련 고발 사건으로 총 676명의 중국인 배우자의 타이완 신분이 말소됐고 현재 약 14만여 명의 중국인 배우자들이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만여 명은 아직 중국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적 측면의 양안 관계는 정체된 상황이며 타이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아직 재개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원 교통위원회는 오늘 4월 9일 교통장관 춘시카이를 초청해 국제여행객의 타이완 관광 추진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장관은 현재 우리는 중국 이외에 국제 주요 여행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2024년의 경우 전년 2023년 대비 일본인 여행객 40여 %, 한국인 여행객 30%, 구미 여행객 20여 %가 각각 증가를 했고 중국 이외의 기타 주요 국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여행객은 210만 연인원을 돌파했고 2분기
2분기는 1분기 대비 3%가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통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그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